어른의 말 한마디와 함께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성격 차이라고 넘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계속 남기 시작하죠.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같이 있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그게 예민함이 아니라 이제야 느낄 수 있게 된 감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젊을 때는 바쁘게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눈빛 하나, 모임에서 오가는 말투의 높낮이, 지간 약속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마음은 그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겉모습과 무심코 새어나오는 태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마음을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쪽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나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눈 밑.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한 사람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말투는 공손했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눈길이 자꾸 옆으로 흐르고 대답을 들을 때만 잠깐 시선을 맞췄다가 곧바로 고개를 떨굽니다. 괜히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죠. 심리학에서는 눈맞춤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신뢰의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편안한 관계에서는 대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자연스러운 시선 접촉으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방어적인 상태에서는 시선을 자주 피하게 됩니다. 말은 공손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설정돼 있는 상태인 셈이죠.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짜 생각은 눈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난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에게 내 속 이야기까지 모두 꺼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조용한 거리 두기가 나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말투. 동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안부를 묻는 말은 분명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이상하게 움츠러듭니다. 상처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장 끝이 살짝 내려가고 대답을 할 때마다 괜히 숨을 죽이게 됩니다.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인상의 상당 부분은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톤과 억양에서 결정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말투 속에 거리와 서열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나면 괜히 내가 작아진 느낌이 남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런 말투 앞에서는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듣되 마음까지 다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침묵. 가족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겪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웃지도 않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합니다.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아까 그 얘기가 기분 나빴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 마음만 분주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침묵의 사용 방식을 강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보다 통제감을 느낄 확률이 약 4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말을 멈추고 반응을 보류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관계의 흐름을 쥐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침묵을 통해 책임을 피하고 상대가 먼저 눈치 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괜히 더 말을 보태고 더 설명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선택일 때가 많다. 그는 말하지 않음 역시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침묵 앞에서 굳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감정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침묵을 내 잘못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은 나의 몫이 됩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시간 약속. 동네 모임, 약속이 있던 날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20분이 지나도 한 사람은 늘 비슷하게 늦습니다. 급한 표정도 아니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크지 않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하고 웃으며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고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몇 번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느낌이 들죠.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관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신호로 봅니다. 미국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 시간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할 확률이 약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과 없이 늦거나 늦음을 일상처럼 여기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힘의 균형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지가는 곧 존중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주 늦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빠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건 이미 마음속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쪽만 점점 지치게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그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선 긋기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 약속에서는 내 시간을 먼저 존중해도 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5번째, 실수 후 태도. 직장 점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 예약 시간이 잘못 전달돼서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착오였는데 그 사람은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메뉴를 다시 고르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식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실수 이후의 반응을 책임감과 성숙도의 핵심 지표로 봅니다. 미국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인 인정과 설명을 보인 사람은 동료 신뢰도가 약 35%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태도를 보인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실수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만 불편함을 떠안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지혜의 시작이다. 그는 실수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대신 수습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책임 분리가 필요합니다. 실수는 그 사람의 몫이고 불편함을 감당할 의무는 내가 아닙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6번째, 사과 방식. 가족 모임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던 날입니다. 말이 조금 엇갈렸고 분위기가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말은 사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꼭 설명이 따라붙고, 책임은 슬쩍 상황이나 상대의 기분 쪽으로 옮겨갑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된 느낌이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과의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 대인관계 심리 연구에 따르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명확히 책임을 인정한 사과는 관계 회복 가능성을 약 50% 이상 높였습니다. 반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기분이 상했다면 같은 조건부 사과는 상대의 불편감을 오히려 30% 이상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책임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사과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하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듣고도 마음은 더 헷갈리게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과는 변명이 시작되기 전에 끝난다. 그는 사과란 자신을 방어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회복시키는 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과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런 사과 앞에서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마음 쓰지 않아도 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사과 방식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을 그냥 사실로 두어도 됩니다. 그렇게 놓아주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7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웃으며 말을 건네던 사람이 서빙하는 분이 실수로 물을 조금 흘리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말투도 짧아지고 손짓도 급해집니다.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간 느낌이 들죠. 심리학에서는 권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태도를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인식한 대상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공감 능력 점수가 평균보다 약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인간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훈련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가 반응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위에서는 부드럽고 아래로는 날카로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힘없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는 권력을 가졌을 때의 모습보다 힘이 필요 없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합리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놓아줌이 필요합니다. 굳이 더 깊이 엮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나는 선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무시해온 작은 신호들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오래 따뜻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해온 태도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기대도 하고 괜히 마음을 써가며 버텨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건 하나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했던 감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고 지나치게 이해하려 했던 마음도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 상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도 되는 나이가 된 겁니다.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덜 써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나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